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차피 바람 필 거면 다 핍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면 낙동강 오리알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자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뭘 하든 의심하지 마세요. 보통 외국인 아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귀엽고 예뻐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다른 젊은 한국 남자나 같은 나라 남자와 만날까봐 의심스러운 거죠. 밖에 나가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고 위치 확인하고 누구랑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다 보니 다툼이 많죠. 안 나가려고 했던 것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 살아갑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바람 필 거면 다 핍니다. 물론 걱정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걱정되죠. 하지만 그거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렵잖아요. 너무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나이도 많은데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만병의 원인 첫 번째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살 만큼 살았고 많은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혹 간다면 미련 가지지 말고 놔주세요. 어차피 될 곳에서 봐야 스트레스로 암 걸려서 아내보다 먼저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은 나중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보통 한국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면 공황장애 옵니다. 아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고국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의 향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 유혹에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고국으로 가서 한국 남편이 살게 된다면 갑에서 을로 바뀝니다. 찬밥 신세 될 수 있고 낙동강 오리알 돼서 혼자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꼭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세 번째, 언어.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어주세요. 그 중에서 으뜸은 한국어 학당,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수업 시간도 길고 숙제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국어가 빨리 늘겠죠. 대신 등록금이 좀 비싸죠. 대략 500만 원 정도 1년 과정. 하지만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다문화센터에서 배우는 한국어 수업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물론 수업 시간은 짧습니다. 무료 수업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죠. 하지만 한국어 배우는 속도가 늦겠죠. 네 번째, 사회생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밖으로 보내십시오. 남에게 뺏길까봐 집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만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보탬도 되고 한국 문화를 빨리 이해하게 되고 갖가지 정신병이 안 옵니다. 덤으로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부자가 아닌 경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컵자이더. 같이 돈 벌어서 집 대출도 갚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고국의 땅도 사고 나중에 집도 짓고 얼마나 보람차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돈을 버는 보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아껴주고 미래의 계획도 짜서 노후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암도 안 옵니다. 다섯 번째, 청결. 나이도 많은데 잘 안 씻으면 냄새 납니다. 물론 일하고 오면 힘들고 귀찮은 거 압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싫어합니다. 꼭 씻고 주무세요. 여섯 번째, 스타일. 네, 센스 없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노티 나는 옷, 아내가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랑 같이 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 고수, 생선 액젓, 향신료 냄새 안 맞는 거 압니다. 저도 안 맞습니다. 하지만 짜증 부리지 마세요. 고수는 미나리로 바꿔달라 하시고 생선 액젓은 새우젓으로 바꿔달라 하세요. 손으로 먹는 습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입에 안 들어오면 됩니다. 여덟 번째, 표현.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거 압니다. 그러면 둘이 있을 때만 하세요. 사랑해. 세 글자면 됩니다. 낯선 타국에 나 하나 보고 왔습니다. 이 세 글자 어려울까요? 아홉 번째, 생활비. 줬으면 묻지 마세요. 알뜰하게 알아서 다 사용합니다. 아내분 생활력 강하잖아요. 허튼데 안 씁니다. 다 남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여행. 주말에 피곤한 거 압니다. 한국 좋은 곳 많잖아요. 오래 안 걸어도 됩니다. 웬만한 곳은 자동차 끝까지 가잖아요. 힐링 시켜주세요. 한국에 맛집 많잖아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이런 남편 싫어할 여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주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멋진 영상 또 한 편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레오꽃감마